지금 바로 구독 앤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불과 1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 뼈아픈 말 한마디가 투자 커뮤니티를 뒤덮었고 그 말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과 쌈짓돈을 챙겨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무려 1,300조 원이 넘는 돈이 한국을 등지고 S&P 500과 나스닥, 테슬라와 엔비디아로 향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그 판단을 누구도 탓하기 어려웠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에서 기어다니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수년 만에 반토막이 난 상태였으니까요. 오를만 하면 외국인이 집어 던지고 기대감을 품으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던 게 IMF 이후 우리가 겪어온 뼈저린 공식이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정말로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난 것이고 그 결정이 옳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2월의 화면을 열어보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코스피가 설 연휴를 마치자마자 단숨에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5,700에 이어 5,800선마저 뚫어버리며 역사적인 신고가를 연달아 갈아치웠습니다. 단 하루 만에 200포인트짜리 고지 3개를 연속으로 넘어버린 것입니다. 종가 5,808.53, 연초 첫 거래일과 비교하면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34.72%가 상승했습니다. 국민 주식이라 불리는 삼성전자는 장중 19만 원을 가볍게 넘어섰고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썼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매수세가 너무 폭주한 나머지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결동됐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ETF들은 연초 대비 수익률 40%에 육박하며 미국 상장 ETF 전체 수익률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극적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코스피가 2,000대에서 기어다니던 시절 이 공약이 나오자 경쟁 후보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표를 얻으려 한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22일 코스피는 역대 최초로 5천선을 돌파했고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5,800을 넘어버렸습니다. 공약이 실현되는 것도 놀랍지만 그 속도는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투자 역사에 기록될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반면 그토록 찬양받던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은 연초 이후 사실상 횡보권에 머물고 있고 S&P 500 역시 1%대 안팎의 답답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40원대에서 옴짝달싹 않으니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미국에 묻어둔 돈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 연준의 소극적 금리 인하까지 겹치며 미국 시장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한국 ETF 미국 상장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라는 제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라며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났던 그 시장에서 지금 매일같이 신고가 팡파르가 울립니다.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올랐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었다며 결과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떠먹여주는 결과만 보면 결국 상투를 잡게 됩니다. 왜 전 세계의 돈이 갑자기 한국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지, 이 파티가 언제쯤 숨을 고를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구조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숫자만 보는 사람은 결국 남들이 다 벌 때 나만 잃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냉정하게 그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상승에는 감정도 우연도 없습니다. 구조적이고 명확한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이른바 감제 매수 성적표, 즉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입니다. 전 세계에 내로나나하는 큰손 펀드 매니저들은 MSCI라는 성적표를 보고 어느 나라 주식을 얼마나 살지 결정합니다. 한국은 무려 30년 넘게 신흥국 꼬리표를 달고 중국, 브라질과 같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026년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전망했고 편입 시 최대 300억 달러, 한화로 43조 원이 넘는 수동적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정명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전환,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시범 도입,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회 주주 신의 의무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잇따라 내놓으며 선진국 편입 가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를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전 세계 자금 규모가 한화로 2경 원이 넘습니다. 실제 편입이 확정되면 규정상 강제로 한국 주식을 담아야 하는 투자자들이 생깁니다.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비싸게라도 의무적으로 사야 할 주식이라면 지금 선제적으로 사두겠다는 외국인들의 선매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편입 시 최대 300억 달러, 한화로 43조 원이 넘는 수동적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이는 시장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연초 이후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폭풍 매수하고 있고 그 흐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직격탄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 범용 D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가격은 폭등 중입니다. 그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증권가는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13조 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단 1년 만에 벌어들이는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산하면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상장사 순이익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코스피 전체 순이익 전망치도 연초에 330조 원에서 불과 2달 만에 457조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싸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가 상승 속도보다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 유동성 파티로 주가가 폭등했을 때는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는 가짜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크기가 주가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승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이며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사들이는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엔진은 정책과 제도의 수렴입니다.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코스닥 연기금 투자 확대,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던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았던 한국 증시가 이제는 투자할 명확한 이유가 있는 시장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단순히 기업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대주주 우선 경영, 주주 환원의 인색함이 외국인 자금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그 장벽들이 제도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외국인들에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은 단순한 유동성 거품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차갑게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기초 체력이 탄탄해도 모든 상승장에는 반드시 숨을 고르는 구간이 옵니다. 지금 우리는 마라톤의 35km 지점에 서 있습니다.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 지점에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쓰러집니다.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미국발 유동성 긴축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TGA 계좌에 현금을 대거 쌓아두며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시중 돈을 빨아들이는 형국입니다. 거실에서 강력한 청소기를 돌리면 소파 틈새에 동전까지 빨려 들어가듯 주식 자금이고 채권 자금이고 가릴 것 없이 미국 정부 금고로 빨려가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은 미국인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연준도 금리 인하의 소극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수도꼭지를 꽉 잠가두고 있습니다. 미국 GDP 4분기 성장률이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는 발표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위험자산 전반에 단기 충격이 올 수 있고 코스피 역시 그 여파를 완전히 비켜가기는 어렵습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가장 힘든 고비 구간이 앞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반도체 쏠림 리스크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점을 찍거나 HBM 경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충격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특정 섹터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MSCI 기대감의 역작용 가능성입니다. 워치리스트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편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선매수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순식간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의 낙폭도 깊어집니다. 지금 투자 커뮤니티는 포모, 즉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로 들끓고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 주식만 하라 해서 들어갔더니 반토막 났다. 옆집은 국장에 묻어두고 골프 치러 다니던데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분위기가 극에 달할 때 오히려 단기 천장이 만들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시장이 그래왔습니다. 뉴스 일면에 주식 열풍이 올라오고 커피숍에서 주식 이야기가 들릴 때 이미 상승의 상당 부분은 반영된 뒤입니다. 냉철한 투자자는 상승장에서 더 많이 의심합니다. 특히 자신이 놓쳤다는 후회감과 조급함이 밀려올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수익률보다 먼저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시경제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하는 복잡한 이야기는 결국 이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이 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쫓다가 한 번의 충격에 전부를 잃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할 접근입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자 여력이 있다면 전체의 70%만 시장에 투입하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 30%가 3월, 4월에 조정장이 왔을 때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공포가 극에 달해 뉴스에서 폭락을 외칠 때 비워둔 현금으로 초우량주를 담는 것이 이 사이클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공포 속의 매수가 주식 투자의 본질이고 그 공포에 맞설 실탄이 없는 투자자는 결국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큰 조정장은 언제나 그 직전까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항상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유동성 확보입니다. 예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짧게 굴리며 언제든 실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배당 ETF처럼 방어력 높은 자산의 일부를 배분해두면 큰 변동성 앞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장이 오면 배당 ETF는 하락을 완충해주는 동시에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줍니다. 폭풍우를 견뎌내는 지혜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용기가 아니라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은 이념도 감정도 애국심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을 쫓아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거대한 자금이 흘러드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은 가장 비싸게 치러야 할 실수입니다. 시장은 항상 과거의 성공 공식을 복사하는 투자자를 가장 먼저 배신합니다. 미국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듯 국장이 답이라는 공식도 언젠가는 다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냉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이 기적 같은 역주행은 과연 30년 만에 한국 시장이 환골탈퇴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진정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AI 반도체 수요라는 외부 조건과 미국의 유동성 구조 변화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콩고물을 받아먹고 있는 것뿐일까요?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이 흐름이 10년짜리 구조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언젠가 되돌아올 시클리컬 랠리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답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아도 비중이 지나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려도 여유가 있으면 버팁니다. 투자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국장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까? 미장을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반 날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전략이든 근거가 있는 선택이라면 옳습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시각이 이 채널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분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 동동 구르며 고민 중인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시장 분석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